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37번째입니다.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 함께 한 핏줄 한 결애라는 의식 아래 함께 자성하고 자각함으로써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보다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와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 함께라는 의식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왜 이다지도 우리에게는 민족적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며 어째서 모두가 각기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원시적 생존 경쟁에 몸담고 살아야 합니까? 어째서 모두가 기회주의자처럼 되어버렸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은 호사풍의 시시비비주의라든가 객기 어린 정치주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관심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대전제가 되는 기묘한 정신입니다. 현명해 보이는 현실주의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위적 체제라든가 물신화의 비속성에 대한 타산일 뿐 진리와 이상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라면 사실상 부끄러운 타락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실상 다소 경직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 많이 재창되고 있으나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실이 그 말들에 걸맞는 현실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만들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탄력 속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는 규격품으로서 배급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순리로 흐르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복지는 소외된 이웃 형제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결애요, 한 핏줄입니다. 같은 동포로서의 운명을 지고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결애가 갖는 영광과 기쁨도 같이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 가운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과 고통도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를 자기 자신의 희생과 동등시하여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정이 편하기는 하지만 폐쇄적이어서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 사회가 억압적이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개인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범람하고 점점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민들은 겉으로는 국가를 이루고 있으나 마음으로 유대를 맺는 진정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벗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회복해야 하며 왜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보아야 합니다. 현실 사회가 나쁘다고 인간과 인간의 만남, 공동체의 필요성까지 부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남과 유대를 찾는 법입니다. 이 유대와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공기와 같습니다. 이처럼 깊은 본성에서부터 인간은 이웃과 어울려 삶으로써만이 참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 남을 자기 가정에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만약 장에 고아가 있다고 할 때 흔쾌히 그를 받아들일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가톨릭 신자들의 가정을 보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방관자가 뿌린 씨.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경제 회복이 우선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기업가들이 지혜롭게 힘을 모아야 하고 국민들도 전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랄 뿐 그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국민 각자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점은 원죄로부터 주어진 우리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가까운 인왕산에 갔다가 돌아올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제대로 지적하더군요.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퍽 아쉽다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속에서 또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영의 점은 은총의 점이라는 독일의 격언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집과 독선과 이기주의로 하여 사회 공동체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몸소 실천함으로써 공선사후, 신의 일관, 단박 명지를 보여준 인촌 김성수 선생이 새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덕목의 스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권욕에 눈이 어두워 국리민복을 망각한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들에게 이윤 추구의 극대화라는 미망에 빠져 공익과 민색을 외면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또 풍요의 허상에 매달려 낭비와 방탕에 빠진 국민들에게 공동체적 삶을 외면하고 개인적인 안일이나 이기주의에 빠진 지식인들에게 인촌 김성수 선생의 겸양과 단박과 명지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탄스러운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 국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희망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본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는 참으로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70년대에 들어와 가난을 면해보자고 시작된 우리의 경제 발전은 자본과 기술이 없던 시대였으므로 노동 집약적인 형태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은 인간을 희생시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경제 성장은 물질 만능, 소비주의를 만연시켰고 사회 곳곳에서는 비인간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1931년 교황 비오 11세가 발표한 회칙 과드라제시모 안노에서 상품은 공장에 들어가 값진 물건이 되어 나오지만 인간은 공장에 들어가면 폐품이 되어 나온다고 지적한 대로 인간은 상품을 만드는 기계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형태는 결국 모든 정책, 심지어 도시개발조차 자연스럽게 인간을 희생시키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가치관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선진국, 개인적으로는 인류가 되기만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은 텅 비었으나 겉만으로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남으로부터 또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병이고 컴플렉스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먼저 개인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현실은 무관심과 함께 공동체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옛날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을 잡아갈 때 개신교 목사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들이 끌려갈 때 신부들은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면서 방관했고, 그 후 신부들이 잡혀갈 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때와 마찬가지로 방관자로 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식이 타파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률을 고친다고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80년대 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변호사들과 관계 법률을 검토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법률로도 고문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문하던 사람들이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절대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에 앞서 국민의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다음 주 계속됩니다.